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아마 불안불안하시고, 지금 뭐 오전에 보면 지금 뭐 간밤에 외신 나왔던 거랑 오늘 새벽까지 제가 집계를 해서 좀 중심적인 뉴스 위주로만 구성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스위프트 국경 간 네트워크에서 러시아 은행을 제거했다. 뭐 제거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러시아에서는 이제 외환 보유고 비율을 달러를 이제 좀 많이 줄여 나가고 유로화를 좀 많이 비중을 높여놓은 상황에서 스위프트에서 사실 배제된 게 러시아한테는 단기적으로는 위험성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위험성이 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진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 금융 엘리트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를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유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러시아도 사실 스위프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진 않거든요. 왜냐면 천연가스를 유럽에다 수출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제가 여기를 덧붙여서 스위프트 2.0의 서막이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단 스위프트하고 이제 연결된 거는 사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도 사실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좀 이따 이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스위프트는 XRP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XRP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테라 미러 프로토콜이 좀 급작스럽게 많이 상승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급작스럽게 급등을 한다는 얘기는 시총이 상당히 높은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아마 폭락을 했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알트코인이라고 해도 배후 세력이 조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배후 세력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예전에 이제 뭐 오미세고, 예. 오미세고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했었고, 이번에 뭐 미러 프로토콜이 이랬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미러 프로토콜이 예전에도 이제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합성 자산,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을 합성시킨 거래소 중에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사라지진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게 비하인드를 추적하고 추적하다 보면 사실 거기에는 소프트뱅크라는 거대 다국적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에 이제 뭐 생겨났을 때부터 저희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2018년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마 그 자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테라에서 뭐 추진하고 있는 뭐 앵커 프로토콜이라든가 미러 프로토콜이라든가 다 마찬가지로, 아마 장기적으로는 지금 뭐 급등을 하고 급락을 시켜버리고 뭐 소송에 직면해서 여기서 뭐 권도영이를 뭐 부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냥 없었던 일로 치부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히 이게 2월 18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법에 위배돼서 다시 권도용을 다시 호출할 거다. 그래서 이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예, 가격이 폭락을 하고 소송까지 직면한다. 이러면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비하인드에 있는 중심 세력을 항상 끝까지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영상의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짜잘짜잘한 뉴스들은 다 빼고 일단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재를 가한다, 금융 제재를 가한다. 그리고 뭐 독일이나 스위스 뭐 몇몇 개 유럽 국가는 군사를 파병하는 거는 못하지만 뭐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보조해 줄 거야, 서포팅 해줄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푸틴 대통령은 최근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서방 국가들이 비우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핵무기를 고도의 경보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어저께 밤에 이제 보셨을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2021년 1월 달 기준 추정치,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미국이 5,550기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전 세계 1위예요. 핵탄두 보유수가. 러시아가 6,255기
그 외에 짜잘짜잘하게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이 40에서 50, 그리고 중국이 지금 뭐 그렇게 많이 350기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2030년까지 1000개까지 늘린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줄이고 있거나 그러고 있는데 중국은 계속 늘리고. 제가 어저께 이걸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2018년 기준에서 2분기 들어가면서 급속도로 하락을 시켰고 지금도 하락을 시켜놓고 위에나와 유로화를 특히 유로화를 많이 늘렸다는데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스위프트 1.0 1.0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스위프트 1.0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벌어지면서 러시아가 거기서 축출된다고 해도 러시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외환 보유고 비중 중에 달러 비중을 지속적으로 지금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도 대만에 관해서 뭔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중장기적으로 스위프트 1.0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러시아와 같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자산이 차지한 비중이 60%를 밑돌아 2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이나 다른 통화 자산을 사들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유로화일 거예요. 여기서 다른 통화가 그리고 금 비중을 많이 늘려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지금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말 세계 149개국의 외환 보유액이 11조 8천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8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달러 표시 자산은 7조 달러, 전체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달러 자산 비중이 60% 선을 밑돈 것은 1995년 이후 25년 만이다. 달러 자산 비중은 2001년 말 70%까지 오른 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5년 일시적으로 65% 선을 회복했지만 이후 5년 동안 연속해서 감소했다.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지속적으로 지금 급하게 줄여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 자료를 보시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거지만 작년 말 대비해서 여기 보시죠. 3.221 그리고 전에 3.250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장기적으로 보면 대만과의 분쟁을 분명히 일으킬 거고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성명한 거는 대만을 본인들 소나기에 넣는 거를 2025년까지 마무리 지을 거라고 이미 벌써 언급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스위프트 1.0에서 중국도 추방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2016년에 그 베리 실버트가 예언을 했었어요. 미리 스위프트 XRP가 스위프트 2.0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직접적으로 스위프트 2.0이 구현돼서 막 실현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리플사가 전 세계 모세혈관 같이 막 깔아놓고 있는 그 망들 있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협업해서 뭔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스위프트 2.0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 그리고 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만 전쟁이 거기에 아마 서막을 올리는 중점적인 핵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좋을 건 없지만 금융 엘리트들이 과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벌였는지 저 이제 그냥 이게 뭐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생을 하고 그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또 다른 대통령이 탄생되고 전 세계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다 뭐 그게 일시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그 단독 개인에 의해서 탄생된 게 아니라 다 모든 것들은 다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사실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짜짚어 보면 결론을 여러분들도 아마 내실 수 있을 거고 특히나 이제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명목 화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행에 가지고 있는 명목 화폐들이 지금 현재 돈값어치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아마 와중일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와중에도. 근데 이번에 전쟁 사태로 인해서 사실 더 크게 올라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러시아 중앙은행이, 여기 보면은 뭐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국내에서 금을 매집을 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얘기겠지만 이미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러시아 은행연합회하고 바이낸스가 협력을 맺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현재 전쟁이 발생된 거랑 이거랑 한번 짜맞춰 보면 대충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고, 러시아인들이 크립토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되게 높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제가 나중에 찾아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어쨌건 그런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하게 됐고, 또한 뭐 특히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마찬가지로 러시안들이 비트코인 하고 뭐 이더리움 외에 뭐 또 다른 뭐 크립토 커런시가 러시아에서는 자산의 일부분이 될 거다,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 정부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저희 이제 미디어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중앙정부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코로나에 관해서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뉴욕에 뭐 학교들이 여기 보면은 뭐 마스크에 관한 의무를 해제할 거야. 3월 2일 날부터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미국 전역에 마스크 해제다라는 얘기를 이미 여러분들 보셨을 거고, 우리나라도 풍토병 전환이 4월 달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3월 달부터 풍토병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이게 인프라가 얼마나 회복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그래도 답답하신 뭐 자영업자분들 많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판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 뉴스는 가져왔고,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인도는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서 자 눈치를 안 보고 사실 그냥 중립이에요. 중립이면서 본인들 취할 거는 다 취한다. 근데 사실 인도가 핵주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눈치 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 뉴델리에서 자 작년 11월 30일 날 그때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인도가 4개 섹션에 관해서 러시아하고 뭐 비료 장기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뉴스를 이제 보시고, 이 뉴스를 보시면 뭐 석세스풀 파밍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거는 미국 하나의 이제 뭐 농업 전문 미디어죠.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2월 25일 날 이 뉴스가 나왔어요. 비료 산업에 대한 러시아 침공의 잠재적인 영향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구체적인 상황까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는 세계 탄산 칼륨 시장의 21%를 차지한다. 미국은 전 세계 칼륨 생산량의 39%를 생산하는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칼륨을 수입하지만 러시아에서도 7.8%를 수입을 한다. 그래서 러시아가 세계 시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미국 농부들과 브라질과 인도의 농부들은 그 세계적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근데 인도는 이미 장기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장기 계약을 이미 작년 말에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단 얘기죠. 러시아가 전쟁을 벌릴 거라는 걸 인도는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나. 서로 간에.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러시아는 칼륨을 대응책으로 사용하고 무역 의지를 철회할 수가 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리 칼륨 수출 안 할 거야 라고 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 세계 비료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그런 거는 비료를 만드는 칼륨, 그러니까 원자재 자체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뭐 지금 크림치즈 없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뭐 유제품부터
크림치즈, 결국에는 모든 제품에 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유럽은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국가들은 이미 2021년 말에 높은 천연가스 가격을 경험을 했다. 근데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높은 천연가스로 난방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공장도 돌리잖아요. 에너지니까. 높은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유럽에서 상당수 비료시설이 폐쇄되었습니다. 생산 비용이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면 유럽은 더 많은 시설을 폐쇄해야 할 거다. 이는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 압력을 가하고 유럽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다 해도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돈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걸 암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결과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다고 말한다. 파종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이제 봄이죠. 이것이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전히 남아있다. 근데 또한 중요한 게 중국도 비료를 만드는 원자재 중에 중요한 핵심 요소를 6월까지 수출을 금지를 시켜놨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대만을 중간에 두고 전쟁을 언제 벌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이런 문제들이 장기화되면 우리한테도 사실 지금 현재도 불안하지만 사실 물가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인플레이션에 어떤 몇몇 유명 인사들, 크립토 관련한 그 해외 외신의 몇 명 유명 인사들이 해칭이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의 안도를 주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해칭을 못 주고 있죠. 못 주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명목화폐, 스위프트 1.0의 축소, 그리고 달러의 자리에서 이제 기축통화 자리에서 서서히 내려오면서 그 에너지를 다른 통화로 그리고 크립토커런시로 이전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혼란한 게 있지,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크립토커런시가 수익이 아마 극대화를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잠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